때문에 저는 팀뷰어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7시 반에 뭐 테스트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15분쯤에 먼저 원격을 연결해요. 어머니, 제가 먼저 원격 연결해서 세팅해 드릴게요. 이러고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시고 제가 다 되면 전화 드릴게요. 30분에 이러고서 연결을 해서 제가 비포 애프터 영상, 특히 전 동호니까. 그리고 교재는 저는 파닉스 레벨 정도면 파닉스만 전달을 해놓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설치하고 빅박스도 설치를 다 해놔서 어머니가 오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이게 제 상담 플로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답은 없습니다. 자, 알아서 들으시기 바라요.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느낀 게 되게 이 강의 준비가 제 인생 같았어요. 맘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맘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만나면 공부 방법을 문의를 해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여쭤보는 이유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듣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줍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배운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시원스쿨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려요. 개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거 뭐 이제 원어민 회화 그 전단지 보고 가면 사실 화상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가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막 이러 또 똑같다. 나 이거 해봤다. 심지어 전화형을 해놓고 이거랑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그거 다 하셔서 실력이 느셨어요? 안 느셨으니까 지금 새로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고객님이 정형외과, 내과, 성형외과 다 다녔다고 해서 의사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상담 코디네이터 같은 거라고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안내드리는 사람이니까 설명을 들어보시라고. 궁극적인 건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해 온 거예요. 아, 나 지금 이거 수능 점수 잘 맞고 싶은데 엠보임 해야겠다는 분은 없잖아요. 다 스피킹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말을 잘하시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처음에 설명을 해드려요. 노출. 영어를 많이 쓰는 환경에 노출이 돼야 돼요. 노출이 되면 늘까요? 안 늘까요? 아, 앞에 제가 학생을 둘을 갖다 놨어. 너무 불안해서. 너무 좋습니다. 노출을 많이 해야 늘죠. 채팅창 많이 써주시는 분 제가 다음에 만나면 선물을 드릴게요. 근데 노출도 한계가 있어요. 느는데 노출되면 리스닝이 제일 많이 늘지만 갑자기 선물 준다니까 막 적고 계세요. 그래서 노출을 다음에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학생인 어머니나 성인분들한테 딱 말해요. 제가 길 가다가 How are you?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100이면 100 I'm fine, thank you. And you? And you까지 하시면은 예의 바르신 분이라고 전 말씀드려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면 우리는 그것만 100번 배웠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인풋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I'm fine 대신 I'm good 다른 거를 계속 배웠다면 우린 그걸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고 소리내서 읽고 반복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정이 중요합니다. 교정은 아무한테나가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분한테 내가 교정을 받아야 돼요. 이 3박자가 이루어져야 스피킹이 늘어납니다. 라고 전제를 깔고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영작을 시켜요. 실력을 가늠해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플래너인데 영어 못하면 못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는 이거밖에 안 물어보거든요.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파닉스예요, 아이가. 가늠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 얘가 영어 안 됐는데 우리 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글 파닉스 교재를 해놓고 아이들한테 이거 해요. A는 저 율동 못해요. A는 A 따라해보자. 그럼 애가 잘 따라해요. A 그래서 애플 그리고 빅박스를 켜서 월드 플래시에서 들은 대로 우리 따라해보자만 해요. 그러면 ant 그래서 사진 뒤집으면서 개미네 뭐 이러고 F 이렇게 따라해요. 월드 플래시를 따라한 다음에 월드 매치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면은 이거 아까 본 것끼리 찝어봐 이러면 이 정도 반복하고 하면 애들이 해요. 그러면 막 폭풍 칭찬을 해주죠. 그리고 퀴즈도 이거 뭐야? 그러면은 ant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A로 시작하는 건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습 과정을 엄마 앞에서 조금 시연을 해주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따라하는 걸 보면 엄마도 만족을 하시고 이제 레벨 테스트 끝난 다음에도 설명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파닉스는 같이 뭐 알파벳 송을 부르거나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이 예습 정도를 해줍니다. 레벨 테스트 전에. 초급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파닉스가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레귤러 1-2에 저는 모든 레벨의 1과만 알고 있어요. 이걸 읽어보라고 시켜요. mother, father, sister, brother라고 잘 읽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한테는 내가 전화상으로 파닉스가 무조건 됐다고 했는데 그림만 보고 mom, dad 이렇게 읽는 애 있어요. 그럼 얘는 파닉스 안 된 거예요. 그럼 딱 감이 와요. 얘는 그러면 파닉스 책을 다시 보여줘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잘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디에서 이제 그게 오냐면 성인도 그렇고 니스, 네퓨에서 이제 고비가 와요. 못 읽어요. 그럼 전 그래요. 이거 선생님도 성인 때 배운 단어야. 어른 돼서 배웠어. 근데 이거 추측을 해서 읽어봐. 그러니까 얘가 파닉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추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niece, nephew라고 나중에 제가 알려주죠. 자, 여기까지 잘 읽었다. 그러면 좀 긴 문장. 이것도 유닛 1에 이제 그 리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떠듬떠듬 애들이 읽어요. 그럼 한 3-4줄 읽게 한 다음에 해석을 한번 시켜봐요. 여기까지 그래도 읽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한 1-2나 이 정도 나오겠다 생각이 들고 이게 안 되면은 한 1-2인데 이머전 1-2겠구나 하고 딱 조금 감이 와요. 이것도 잘 읽는다 싶으면 레귤러 2에 있는 리딩 정도를 읽고 해석을 시켜봐요. 이건 저는 학생이나 성인한테 다 동일합니다. 기초이신 분들은. 그리고 연작을 시켜요. 이따 레벨 테스트 들어갈 건데 How are you?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How are you? 근데 애들이 의외로 How are you를 How old are you로 듣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How are you? 기분 물어본 거야. How old are you? What is your name? 이거를 이제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하는 걸 듣고 영작을 시켜요. 우리가 외국인을 당장 만났어. 당장 영어로 말해야 돼. 너 커피 좋아해?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럴까? 이거 웬만해서는 잘 영작해요. 뭐라고요? Do you like coffee? 네. 앞에 학생 둘이 참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 Do you like coffee?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그녀는 커피 좋아해? 그녀라고 하나가 바뀌었는데 멘붕이 옵니다. She like coffee? 왜냐면 do she like coffee는 입이 아닌 걸 알거든. Is she like coffee? She is like coffee 다 나옵니다. Does she like coffee? 이거죠.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커피를 좋아해? 라고 대답하고 싶어. 뭐라고 할까요? My mom likes coffee인데 이것도 틀려. 이거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문법적으로 일반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3개만 해도 그냥 답이 딱 나와요. 이거를 내가 가르쳐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마는 거죠. 성인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려요. 답은 My mom likes coffee입니다. 고객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인 s가 붙는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이래요. 근데 우린 이거 말로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킹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중급. 중급은요.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MBA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멀어? 그러면 How far 부산 서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당장 외국인을 만났어. 이거 당장 말해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 부산, 슝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랭귀지를 동원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차로 얼마나 걸려? 뭐로 갈까요? 서울, 카 다 나옵니다. 5시간 걸려. 제일 무난한 대답. 5 hours.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보여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레귤러 3의 랩 유닛 1. 제가 아주 유닛 1만 전 판다고 1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고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저에게 말씀드려요. 고객님 보세요.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왜 말 못하실까요?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패턴을 몰라서예요. 그러면 이거를 많이 읽고 많이 말을 하고 많이 응용을 하면 느시는 거예요. How far is it from 서울 to 부산을 How far is it from 서울 to 제주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How long does it take by car, take by bus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건데 고객님은 기초가 안 되신 게 아니라 응용을 많이 안 하고 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성인분들은 특히 그러세요. 성인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거 리딩 파트도 읽어보라고 시켜요. 그럼 고객님들이 읽는데 떠듬떠듬 읽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고객님 지금 읽으신 거
되게 부자연스럽게 읽으신 건 고객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소리내서 연습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읽는 연습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짚어줘요. 왜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 3번 읽게 시키잖아요. 그 3번째는 들으면 발음이 달라요. 고객님 모르시겠지만 처음부터 달라지셨다고. 이래서 우리는 이거 자꾸 말로 하고 입에 배게 해야 돼요. 소리내서 연습하셔야 돼요. 라고 짚고 넘어갑니다. 아, 근데 이 정도는 껌으로 막 고급이야. 이런 분들한테 자 질문 뭘 물어볼까요? 고급이신 분들. 아, 이런 질문 막 답을 다 껌으로 해. 그럼 뭐라고 물어볼까요? 저 영어 못해요. 여러분 저 영어 못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하겠어. 수다 하나 떨어야지. 아, 네, 고객님. 이런 데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자기 실력 유지 같은 거를 위해서 오세요. 프리토킹의 한계. 이런 분들은 프리토킹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의외로 많이 요구하는 분들도 힘들지만 이런 분들도 힘든 게 이런 분들이나 어학원 다니는 학생들, 어머니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빅박스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영어 수업만 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 프리토킹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고급 교재가 다양하게 있고 이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교재를 한번 보여드려요. 한 단계 높여서 하셔야죠. 근데 저희 선생님들은 이거를 다 커버하실 정도로 수제 시기도 하고 교육을 받고요. 고객님도 프리토킹 이후로 넘어서셔야죠. 그리고 뭐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어머니 선생님을 대강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제 학생 중에 빅박스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용을 안 하고 수업만 하는 친구 있는데요. 걔 100몇만 원 주고 어학원 다니는데 엠보임 해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 어필 엄청 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고객의 니즈가 우리 아이는 좀 노출이 많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다 빅박스 얘기 계속하면 엄마들이 그래요. 이거 어학원에서 비슷한 거 해요. 이래요. 그러면 다른 걸 빨리 파고드셔야 돼요. 그래서 고급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안내를 우리 선생님들이 고퀄리티고 교재도 고퀄리티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보죠. 테스트를 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나와요. 아, 요새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잘 못 봐서 좀 그러겠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는 결과지를 훅 보여주고 넘겨요. 여기 이제 영역별 진단에 뭐 간단한 문장은 구사하지만 뭐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이런 거 몇 개 읽어주고 전 넘겨요.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 보여주고 테스트하면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 재밌지? 이러면 재밌다고 해요. 근데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어머니 테스트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거나 뭔가 어머니가 기대치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래요. 어머니 테스트는 아이 실력을 가늠해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일부러 학생한테 안 맞춰주고요. 말도 천천히 안 하고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실제 수업 가면은 아이한테 최대한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테스트가 수업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테스트가 잘 되면 모르는데 별로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필을 하죠. 테스트는 테스트일 뿐이고 아이한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만 이렇게 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교재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저희 16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교재가 크게 보면 저희 엠보임 자체 교재와 웅진 컴퍼스 미디어의 제휴받은 교재 두 종류입니다. 어느 화상영어 대비 교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면 만약에 파닉스가 나왔어요. 근데 1-2나 어머니 보세요. 아이가 아직 단어도 못하고 하면 할 수 있는 레벨이 많이 없죠.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저희는 제시를 할 수 있어요. 레벨 3라고 아이들이 다 똑같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커리큘럼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시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죠. 그래서 레벨 3를 뭐 예시를 들면 학생이다. 학생이면 저는 어머니한테 우선 교재를 다 보여드려요. 어머니 제가 레벨 3면 보여드릴 게 많죠. 어머니 제가 교재를 한 지금 4-5개 보여드릴 건데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레귤러 책을 보여드리면서 이건 장점, 어떻게 수업합니다. 그리고 이건 예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머전도 어떻게 수업하고 예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픽톡은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옵션을 다 제시해주고 어머니한테 보여드립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레귤러, 뭐 모멘텀은 뭐 이런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고 꼭 이제 말씀을 드리는 설명은 저희가 이걸 지금 다 보여드린 거 고객님 기억 못 하시죠? 기억하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만큼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님이 레귤러를 선택하셨어요. 하시다가 지겨우실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쭉 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나 일상도 해보고 싶은데 뭐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저희는 선택의 폭이 넓은 거예요. 과정을 변경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고객님이 오늘 상담 받으시고 엠보임 해보시겠다 결심하시면 제가 그때 따로 시간 내서 교재는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는 교재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시간 압박 때문에 너무 말이 조금 빠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 컨텐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객님한테는 이런 교재가 맞습니다 한 다음에 부가 컨텐츠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내가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수업 받는 학생 예시를 한 명 보여드릴게요. 이러고서는 보여드려요. 제 학생. 여기 보시면은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학생은 주3회 수업을 하는데 저희는 한 달이 12번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이렇게 12번 수업이 떠요. 한 달 단위로. 그렇게 하고 한 달 단위로 선생님이 이렇게 오형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요. 매 수업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문장 못 틀렸는지 발음, 오늘 수업 어땠는지,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를 매 수업 해주세요. 그럼 어머니들 이러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녹화 파일 누르시면은 아이가 수업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자동 녹화가 됩니다. 라고 어필을 합니다. 또 좋은 건 뭐냐면 수업 받는 학생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플래너 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오래 한 학생 걸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기 전에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쭉 내리면 수강 이력이 있어요. 어머니 이 친구 2016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예시를 자세히 들어줘요. 이 친구가 어디 강릉 사는 친구인데 이때 시작을 해서 처음에 안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족하셔서 계속 어차피 오래 시킬 거니까 막 1년씩 결제하셔서 하시는 학생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간단해요. 저는 제 모토는 재밌게 수업하는 거예요. 성인이든 학생이든. 그러면 이거를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수업만 잘 참여하면 됩니다. 대신 예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예습이랑 수업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잘 하시면 그 다음에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빅박스로 책을 읽으시면 돼요. 이러고 이제 빅박스를 보여드리죠.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저희는 예습하고 수업 들어가면 되고요. 없는 날은 빅박스로 이렇게 읽으실 수 있고요. 또 추가로 영어 일기도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건 첨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코멘트 남겨주시는 영어 일기도 쓸 수 있고요. 레벨 3 이상은 첨삭이 가능한 비즈니스 엠보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데일리 엠보임도 보여드리면서 인스타 하시거나 이러면 매일매일 이렇게 표현이 올라와요. 그리고 저희 분기별로 이벤트 하잖아요. 사진을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벤트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막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도 여러분 다 갖다 쓰시면 돼요. 어머니가 뭐 처음 상담하는 사람일 때 학생인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 이벤트 하는 것도 제 학생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누구 예를 들었냐면 제 파트너 신소정 사장님 아드님이 됐어요. 스토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 학생이 남자인데 엄마 수영복을 빌려서 뭐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근데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도 정말 뭐 능률이 좋아 이러고 직접 보여주면 막 웃으세요. 어머 어머 막 이러고 웃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 고객님, 예습 수업입니다. 처음에는 전 이거 다 하시라고 강요 안 해요. 예습 잘하고 수업 잘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도서관 읽는 거 시키고요. 이 아래 부가 컨텐츠는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이용하시냐는 고객님의 몫인 거죠. 근데 저희는 돈을 내면 이 모든 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수업하시게 되면은 상담받으시는 고객님이 플래너가 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해드려요. 수강 이제 수업하시게 되면 어떤 선생님이랑 할지 몇 시에 할지 하다 문제 생기시는 거 그리고 컴퓨터에 문제 생기시면 저희 밤 12시까지 고객센터에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어민 담당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제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라고 어필을 해요. 만약에 학생 같은 경우 어머니 학생이 어머니 말 안 듣죠. 그러면 당연하죠 이러죠. 근데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 말은 들어요. 제 말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어필을 하고 성인분들은요 다 작심삼일이에요. 마음 먹으시고 안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고객님 그거 아세요? 고객님이 수업 3분 지각하면 제가 알아요. 그럼 이러세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님이 수업하시면은 모니터링도 과정 같은 거 추천해드리고 고객님 뭐 출장 가시거나 연기 같은 거 다 제가 해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생 같은 경우는 꼭 비포 애프터 영상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면대면으로 상담할 때는 비포 애프터 영상을 좀 몇 개 보여드리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거의 동훈이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동훈이 것도 그냥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돼요. 이 학생이 어땠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머니가 이러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포 애프터로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어머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거나 아니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머니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어머니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항상 그래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그 원격으로 하면 가격표 다 전달을 드려요. 2회, 3회 전 다 보여드려요. 그런데 이게 저희나 그렇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거 딱 보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럼 저는 메모장을 틀고요. 주 2회는 몇 번 수업일까요? 8번. 연기 1번. 주 3회 12번, 연기 2번 이런 식으로 적어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고 저는 주로 학생들한테 주 3회를 제일 많이 어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주 3회 장점을 어필을 해요. 어머니 근데 주 3회 장점은 똑같은 횟수 대비 연기 횟수가 많다. 그리고 주 3회는 주 2회로 쓰실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럼 이해를 못하세요. 그럼 횟수제입니다 하고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주 3회 6개월을 결제하시면 주 2회 9개월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수업 단가도 더 주 3회가 저렴하고요. 양도도 가능하시니까 주 3회 하셔서 길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노출도 그렇고 주 2회 주 3회 하는데 제 학생 실제 학생 예를 들어드려요. 제 학생의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고 주 2회를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잘 하니까 이거 화목토로 늘리고 싶다. 근데 그 학생은 이미 주 2회 결제해서 3회로 못 늘려서 재구매할 땐 주 3회로 하셨어요. 라고 어필을 해드려요. 그래서 하실 거면 주 3회 하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앞에는 저희 소비자 마진이라서 잘랐고요. 뒤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현금은 뭐예요? 그죠? 그러면은 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희 플래너 활동비예요. 이러고 그냥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받는 돈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아니 부담스러우시면 카드로 같이 하셔도 돼요. 하지만 다 따로 주십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카드 보여드리면서 3개월, 6개월, 1년 있는데 저는 성인이 아닌 학생 같은 경우 6개월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이야 효과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교재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이제 3개월 하시고 뭐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팁이라고 하기에 저는 요새 3개월, 6개월, 1년 하는데 신학기 이벤트라고 1년 하시면 1개월을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 1년 하면 이 포인트가 몇만 포인트 쌓이죠? 12만 4,500 곱하기 3, 5, 15, 3, 2, 6, 49만 얼마인가 쌓일 거예요. 그러면 저희 1개월 정도 서비스 드려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1년 하고 이러면 가격 좀 다운 시켜주세요. 제 어머니 중에는 헤드셋 카메라 안 받을 테니까 가격 좀 다운 시켜주세요 이러세요. 시켜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안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그럼 대신 사람이 심리가 되게 웃겨요. 깎아주면 그 당시엔 고맙지만 계속 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3개월 하는데도 되게 탱탱내듯이 되게 용기 내서 하는데 부담스럽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대부분 안 해봤기 때문에 길게 결제하기 겁나시면 3개월 하시면 네 고객님 그럼 3개월 하셔도 제가 교재 드릴게요. 이렇게 되게 생색내듯이 말씀을 드려요. 1년 하셔서 헤드셋 카메라 돈 깎아달라는 분한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니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대신 뭐 수아가 학생 이름이 수아였어요. 수아가 뭐 좋아하는 거 어머니 제가 뭐 보내드릴게요. 그럼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러고 마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 생일이거나 이럴 때 베스킨 아이스크림 하나 보내주면 고마워요. 사람은 받을 때 고마워하지 깎아줄 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은 저는 절대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놓으면 좋은 건 뭐냐면 재구매할 때도 어머니들이 가격 협상을 안 해요. 한번 찔러는 말. 근데 가격이 할인 안 되죠? 근데 어머니 죄송해요. 가격은 제 권한이 아니에요. 라고 저는 해요.
대신 다른 거 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면대면으로 하고 원격으로 바로 해서 나오면 좋죠. 근데 어머니들이 바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할 때까지 그 집에 있어야 되죠. 진상처럼. 그러면 네 어머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뭐 제가 아버님이랑 연락 말해 보셔야 된다 이러면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게 나중에 생기시면 괜히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연락 안 주시는데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레벨 테스트지 안 보여드렸죠, 제대로.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헤어진 다음에 학생 영상과 테스트지를 같이 전달드려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락할 구실. 왜냐면 다 드리고 오면 나중에 어머니 생각해보셨어요? 이렇게 카톡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영상이랑 결과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이게 영상 그리고 왜냐면 원격으로 하면 제가 테스트를 못 보거든요. 한번 다시 저도 보는 거예요. 영상 보니까 뭐 이랬어요 하고 결과지를 전달드리고 청사진을 제공해요. 뭐 얘를 지금 이름을 뭐 아무나 해야 되는데 손정원 사장님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 재범이가 전문 개통범이 네. 테스트 한 걸 봤는데 되게 어색해 했는데 그래도 잘 말을 따라 하더라고요.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학생이 맞아요. 문법이 조금 되게 힘들어해서 그래마 포인트를 권유해드렸어요. 기초는 돼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랑 결과지 아래 그래마 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8유닛이니까 한번 기초로 문법을 잡고 그때 얘기해보니까 어머니 과학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리얼리지 리딩이라고 과학이랑 문화를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면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아이한테 맞춰서 해준다라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해요. 청사진, 우리 애를 이렇게 신경 써주네? 이러고, 아이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보내놓고 답이 없으면 또 이제 한번 전화를 드리죠. 저는 이렇게 클로징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제가 농담으로 적었던 건데, 안 지웠네요. 어머니, 제가 밥을 굶고 있어요. 라고 하기 얼굴이 너무 통통해서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은 드려요. 되게 안타까워요. 어머니, 근데 재범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객이랑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꼭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너무 이렇게 해서, 성격이 이래서. 아이가 성격이 밝다. 너무 밝아서 1대1로 하면은 너무 적극적으로 잘할 것 같은데, 아이가 만약에 소심하다. 어머니 얘는 소심해서 1대1로 나 가리니까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 해주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감정해보소. 마지막에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 시 받는 질문들, 난감한 질문들 예시를 이게 사실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어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같이 여러분들 알아서 잘하실 테지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하면 얼마나 늘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일단 한번 해보시죠. 직접 체험하시죠. 얼마나 늘어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알죠, 우리 저희님들이. 그러면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제시는 해주는데 수업만 들어도 실력은 늘어요. 근데 수업만 들으면 천천히 늘죠. 내가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여기 빅박스까지 저녁 읽기까지 하면은 이게 어떻게 달려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고객님이 바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지만 뭐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늡니다. 고객님의 실력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장기전이에요, 말하기는. 사람들이 빨리 이거를 좀 하고 넘기고 싶어 해요.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토익. 저는 토익도 봐봤고 토익 스피킹도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할 때 내야 되니까는 봤을 때 자격증 시험은요 단기간 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가면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고객님이 그냥 토익을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3개월 안에 부셔드릴 수 있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스피킹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한국말 쓰다 보면은 영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끌고 가셔야 됩니다. 조승현 작가 어쩌다 어른 동영상 보면은 그 이제 외국어 배우는 시간 나오잖아요. 보여드리면 좋죠. 문법은 어떻게 해요? 아우, 나 진짜 그제한테 문법 얘기 좀 문법 얘기를 엄청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법에 대한 그 노이로제가 되게 심한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영어를 배운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리스닝이 좀 먼저 튄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게 트였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면 문법이 자리 잡혀요. 그러니까 어머니 언어로 배우셔야 된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이제 스피킹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우리 아이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말을 못하고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우리 때 문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문법을 너무 안 하자니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나는 내가 할 때 은는이가 조사를 뭐 나올지 생각하면서 안 하잖아요. 언어는 문법은 운동 기억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우면 자리가 잡힙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초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래마 포인트나 그리고 그래마 엔. 그래마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동사나 이런 쓰임새를 잘 모를 때 그때 이제 기초 한번 딱 잡고 가면 좋고요. 중국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have pp 배우고 had pp 현재 완료 과거 완료를 리딩에서 푸는데 말을 할 때 못 쓰는 경우 그런 분들은 그래마인 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전 걱정돼서 EBS 들으라고 하지만 저는 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내신이나 수능 문제에도 문법적인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다단계 아니에요? 헉,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씨, 들켰냐고 해야 되죠. 아이씨, 이러고. 노트북 들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쿨하게 이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튀어도 웃긴 거네요, 갑자기. 네, 네, 맞습니다. 이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부정하지 않아야 돼요. 네, 맞아요. 수당을 주는 방식의 차이예요. 본인 빨간 펜 아시죠? 교환. 그쪽 다 이런 학습지 같은 것들은 방문 판매 선생님들은 대부분 여기는 수당을 주는 체계가 다단계예요. 우리한테 다단계 하자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거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사업 초반에 성인분을 했는데 이분이 막 해가지고 나중에 저랑 한 2시간 얘기해놓고 의심도 많은 분이라서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했어야 되는데 뭔가 자격지심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막 합법이고 막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가요. 뭐 엄마들이 그러잖아. 아이들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괜찮아 일어나. 그럼 애들이 일어나요. 근데 막 괜찮아 이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단계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씨 이러지 말고 네 맞아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플랜 선생님 역할이 뭐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럼 매번 봐주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어머니 아까 그 플래너 마진비를 보시고 뭐 매번 봐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없죠. 여기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플래너 마진비 조금 받고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근데 플래너는 절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가 나중에 말이 안 나오죠. 저는 출결 관리 모니터링, 아이 수강 신청, 선생님 변경하고 수업에 있어서 그런 사소한 모든 거의 일처리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해요. 그러면은 이거면은 너무 내 역할이 적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못을 박아두신 다음에 아이들 원격을 해주면 어머니들이 더 고마워하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하겠다 하면은 네 그러면은 저는 주3회 하면은 3번 원격을 해요. 월수금 월요일에는 이제 저희 사이트 이용 방법이랑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요일에는 예습하는 거 가르쳐주고 금요일에는 전자도서관 읽는 거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한 번. 그렇게 한두 번 해주면 그 다음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또 안 해줄 때도 있고
잘하면. 그냥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막 커피 쿠폰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되게 민망해요. 저번에 참 그냥 2달 동안 연락을 안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한번 했더니 고맙다고 보내주셔가지고 참 찔렸어요. 필리핀 선생님이라 발음이 좀. 그러면 이건 제가 예전에 강의 때 들려드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Chairman Klein, for your kind invitation, introduction. 안 들려요? 소리 공유요? 여기 들린다는데? 착한 사람만 들리네. 네. 저 전문 개통범께서는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들으셨죠? 발음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니죠? 누구냐면은 Chairman, 화질 정말 안 Chairman 좋네요. Klein, for your kind invitation, 네. 김대중 introduction. 전 대통령님의 강인 연설인데 이거를 외국인이랑 한국인한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은 단어 사용이나 되게 고급적인 영어라고 하고요. 한국인들은 영어를 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음만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발음은 크게 틀리지 않고 통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이제 어릴 때부터 받거나 이러면 발음을 좀 중요시하고 싶죠. 조선식 발음.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인도 사투리 쓰지 않냐?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를 배우는데 경상도 사람한테 배워. 그러면 그게 원어민인데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저희 플래너북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교육 자격증이 있고요. 미국인이 계속 보수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봤고요. 네, 맞아. 로버트 할리. 그러네요. 그러고보다 한쪽 빼기 막 이런 식으로 한국말 배우고. 그리고 저는 이거 말씀드려요. 발음보다 중요한 건 억양이에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성대모사를 좀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억양인 거예요. 억양. 발음. 우리나라 사람은 발음을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저희 새언니가 항공사에서 일하는데 얘기를 해줬는데 발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발음에 되게 집착을 해서 영어 공부를 했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 파일럿 기장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너 발음 진짜 좋다. 근데 단어 수준이나 문장이 발음을 못 따라온다. 그러면 너 외국인들이 너 보면 모자라는 줄 안다고.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이 되어 있고 억양을 따라해야 되지 발음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음 걱정하시면 저는 그래요. 발음 위주로 선생님 이제 발음 특히나 제 선생님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언어 선택도 중에 발음 안 좋으신 분보다 이거 아니야. 다 좋으신데 특히 이제 발음 더 좋으신 분 위주로 제가 그럼 매칭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학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바보처럼이라기보다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 어디로 가요? 이러면 이 사람 한국 못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음은 되게 좋아한대. 나 먹는다 밥.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쟤 어디 모자라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을 한 거죠.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러신 분들은 그래요. 네, 어머니, 그럼 원어민과 여기 다큐멘터 저희 그 영상도 있죠. 1대1로 말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되는 곳으로 보내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 곳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짚어드려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스피킹도 잘하고 싶은데 학원을 안 가면 아이가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머니 학원을 가면 어머니 눈앞에 안 보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원을 보내면 좋은 점은 숙제가 많아서 아이가 뭐라도 쓰고 뭘 막 외워와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 실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마다 이제 성향을 보면은 이 아이가 학원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학생이 1년이 지나도 파닉스가 안 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발음도 안 좋고 말도 지질나게 안 들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스피킹의 중요성을 알아서 시켰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학원에 다녔으면 엠보임 1년 하는 것보다 그래도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봐도 얘 진짜 영어 못해. 1년 했는데. 그러면 학원을 보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그렇네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어떤 거 걱정하시는지 안다. 근데 어머니 사실
태영이 아시지 않냐? 좀 산만해요. 학원을 보냈어도 얘가 그 1시간을 집중을 했을까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는 얘를 1대1로 봐주질 않아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거 아는데 한 번만 더 재구매할 때 맡겨주세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쓸게요 하고 조금 원격 더 해주고 신경을 썼더니 제가 봤을 때는 한 상반기쯤에는 동생을 시키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만족을 하세요. 컨텐츠만 이용해도 충분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저희 부가 컨텐츠랑 막 이런 것들. 이것만 이용하는 게 학원보다 더 빡세요. 이것만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내신도 책임지나요? 아니요. 저는 욕먹는 거 싫어서 제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한 공부법은 없어요. 학원을 다니는데 내신도 되고 말하기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 그런 완벽한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과서를 그냥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엠스터디나 복화도 하지만 아이가 교과서 위주로 좀 외우고 이런 거는 하셔야 됩니다. 내신을 책임을 진다는 말은 저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이 가능하죠? 맞잖아요. 기초이신 분들은 테스트하고 우리 아이 해놨는데 말을 못해.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그 수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시죠? 제 어머님 학생 알파벳도 모르고 시작하신 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Front.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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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All right. Do you understand these word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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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h, sorry. Between. For example, this is Ma'am Kim and this is Maggie and another person. This between. 사이.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이러세요. 전제 조건 저희는 언어로 배웁니다. 영어를 언어로 배우기 때문에 수업에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리스닝이 돼요. 제 학생 중에 뭐 6살에 시작한 친구들 지금도 말은 잘 못해도 리스닝은 돼요. 신기한 게 우리는 How are you가 너 오늘 기분 어때? 라는 말로 한국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업을 하면 수업 앞에 회화를 계속 하잖아요. How are you 하면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I'm happy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 얘는 How are you를 한국말로 몰라요. 근데 영어를 자체로 언어로 받아들인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아이들은 이게 됩니다. 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각적 매체,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간단한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든 이해시켜요. 어머니, 한국말이랑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영어 배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영어로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한국말을 해요. 근데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바디랭귀지나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바디랭귀지로 하든 뭘 하든 이건 영어로 소통을 한 거예요. 테스트하면 애들 외국인이랑 얘기해 본 적 없다는 친구들한테 전 뭐라고 하냐면 어땠어? 그러면 어려웠는데 재밌어요 이래요. 그러면 너 대단한 거야. 너 지금 10분 동안 외국인이랑 넌 소통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아예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1대1이고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학생은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한국 정서 교육을 따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을 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동영상이 있죠. 그 소풍 갔다 와서 에버랜드 갔다고 슝 이 동영상도 보여드리면 참 좋아요. 가격이 비싸요. 뭐라고요? 그럼 진작부터 말씀하시죠. 이렇게 2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라고 할 수 없죠. 컨텐츠 설명이 충분히 돼야 돼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엠부인 플래너입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격부터 말해요. 한 달에 얼마입니다. 그럼 비싸요가 나오죠. 컨텐츠 설명이 충분히 되면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들이 너무 비싸요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있죠. 상담을 받기 전에 본인들의 예상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단 비싸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러면 컨텐츠를 저희가 아까 제가 4가지 장점이 있죠. 선생님 타 화상 영어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제대로 된 교육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 학생 중에 이정우라는 학생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영어를 못하시지만 스피킹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고 타화상 영어를 3년을 시키셨어요. 대단하시죠, 그 아버님도. 되게 그 생각은 대단하신데 중요한 건 제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얘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저희 컨텐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회사 상 영어는 그냥 노출만 하신 거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스 프로그램도 없고 교재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그럼 걔는 그냥 노출만 된 거예요, 어머니. 근데 저희는 컨텐츠에 대한 장점을 말해주고 이렇게 하고 제가 관리를 하잖아요. 얘가 그동안 3년 든 거 엠보잉에서는 6개월이면 늘어요. 그럼 어머니 가격 비교해보세요. 이게 비쌀까요? 제대로 된 거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실력을 넣으셔야죠. 그래서 타 컨텐츠랑 이렇게 비교하고 16년 된 회사라는 게 어머니 저 16년 됐어요 라고 오래됐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는 비포 애프터가 많고 실수강생이 4,000명이 넘고 이렇다는 걸 자꾸 어필을 해요. 고객님들 MVM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아 이런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거에 안심을 하십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맞아요. 자, 혹시 뭐 상담 받으시다가 특이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실까요? 5431, 자 없으시면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렇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가 페일일까요? 페일, 이거 뜻이 뭘까요? 실패. 네, 한국말로 실패죠.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제 강의가 실패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아빠가 애가 이제 아들이 이제 아빠 핸드폰이 애기니까 없으니까 아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게임을 한대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 페일이 뜨잖아요. 그럼 얘가 또 게임을 하는데 물어봤대요. 계속 페일 뜨니까 좀 아빠 얘가 이거 보면 좀 그러지 않을까. 너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물어봤대요. 그때 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그럼 다시 하란 얘기잖아. 네. 제 처음에 레벨 테스트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서 뭐 실패도 하고 또 레벨 테스트도 흐름이 있더라고요. 결제 나올 때는 막 이렇게 나오다 막 안 나올 때 안 나와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많았는데 결론은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다 보면은 확률이 높아지고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제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매일 해도 다시 일어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확률을 높여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면 돼요?